여러분 안녕하세요. 교과서 잘 챙겨왔나요?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잠깐만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정의의 의미랑 실질적 기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우리 교과서는 분배적 정의를 정의랑 통용해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필기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필기 안 되어 있었으면 좀 멈췄다가 다시 필기 해놓고 가시고, 여기에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정의들을 선생님이 이제 일반적인 거 요거를 설명을 한번 해줬었는데, 다른 교과서에서 우리 교과서 말고 어디였지, 천재 교과서인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혹시 모의고사에 나올까봐 선생님이 잠깐 한번 보여주고 갈게요. 자, 이거 선생님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여러분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옮겨서 필기를 해도 좋고, 지금 멈춤 해놓은 다음에 필기를 좀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안에 내용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밑줄 치고 이런 게 지금 되나? 자, 선생님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했다. 이걸 가지치기로 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 말고 도표 형식으로 가지치기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특수적 정의를 다시 색깔을 달리 할게요.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로 나눴다. 우리는 거기에서 분배적 정의만 가지고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여기 천재교과서에서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반적 정의는 법을 준수하는 걸 얘기한다. 우리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중에 누가 법을 잘 지키는 거요,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죠.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좁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일반적 정의는 법을 준수하는 걸 얘기한다. 그 다음에 특수적 정의로는 사실은 뒤에가 이걸 다 합쳐서 특수적 정의를 다 포괄하면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특수적 정의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일반적 정의는, 살짝 선생님 쓸게요. 일반적 정의는 너무 흐린가? 일반적 정의는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써주세요. 일반적 정의는 준법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법을 준수하는 것, 준법 이렇게만 써도 좋을 것 같고, 법을 준수하는 것 이렇게도 좋을 것 같아요. 법이 규정하는 규범 전체, 법이 규정하는 규범 전체이고, 그 전체를 잘 지키는 것이 일반적 정의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특수적 정의는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거라고 좀 생각해 놓으면 좀 쉬워요.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교전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파란색으로 자, 하나하나 볼게요. 그 다음에 교정적 정의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그만큼 보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줬으면 그만큼 상을 받고, 그러면서 동등하지 않은 걸 동등하게 바로잡는 거다. 동등하지 않은 것을 바로잡는 것을 교정적 정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 권력, 명예, 재화를 분배하는 거야. 어떻게? 공정하게. 각자의 목이라고 선생님 얘기했었죠. 그거를 짝짝 떠올리면 돼요. 공정함을 실현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교환적 정의는 같은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을 교환하게 함으로써 교환의 결과를 공정하게 하는 거다. 지금 좀 다르게 되어 있죠?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만날 때 뒷장이 비어있는 학습지를 줄 거예요. 그때 정리를 해도 좋아요. 근데 대신
요거를 어디다 한번 사진으로 캡처해 놔야지 되겠죠. 사진을 찍어놔도 좋고 캡처를 해놔도 좋고 필기를 지금 해도 좋고 어쨌든 다시 만났을 때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습지를 하나 줄 건데 뒷장에 비어있는 학습지를 줄게요. 거기다 이걸 옮겨 적어주세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거 복수하면서 좀 살짝 다른 교과서에 나온 걸 했고 오늘은 요거예요. 좀 어려워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얘네 두 개를 일단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각각의 정의, 그 다음에 특징, 장단점 요걸 알아놓고 마지막에는 얘네 둘이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냐, 조화의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내면 끝이에요. 다시 자유주의 간의 의미, 특징, 장단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의미, 특징, 장단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둘의 조화 방법을 알면 끝입니다. 미리 조금 필기를 해놨는데요.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수습하지 그러니까 정리는 선생님이 하는 순서대로 정리를 하세요. 필기를. 일단 자유주의가 뭔지 볼게요. 자유주의의 의미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개인의 권리 중에서도 자유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자유주의라고 한다. 또 여기도 나와 있어요. 자유주의. 그 다음에 그리고 자유주의랑 자유지상주의가 어떻게 좀 다르냐면 보통은 롤즈가 자유주의자라고 하고요. 이것도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주 나오는 이름이에요. 롤즈. 그 다음에 얘는 노직. 자유주의 정의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의고사 볼 때 사람들 이름이 이 사람이 한 주장이다 라면서 거기에 이름만 나와도 우리가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 힌트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름을 좀 알아놨으면 좋겠는데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롤스가 있고 롤즈 다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한 노직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한번 각주 한번 싹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는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걸 자유주의라고 한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하냐면 요거예요. 주의해라. 이 자유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조건 자유가 최고. 무조건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자기만 알면 사회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런 무조건적으로 자기만 아는 그 이기적인 개인주의랑은 좀 달라요. 그 타인의 것까지 다 침해하면서 타인의 자유까지 침해하면서 자기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거, 그걸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하거든요. 다시 타인의 자유까지 침해하면서 자기의 자유만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극단적 이기주의랑 자유주의는 같지 않아요. 그거랑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유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극단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내 자유를 누리려면 누구 것도 존중해야 된다?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저에 깔려 있어요. 뭐가? 자유주의가.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읽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도 여러분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거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 사상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상에서 얘기하는 자유주의 사상에서 얘기하는 정의란 이렇다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특징이 쫙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 여기 특징이라고 표시해줬죠. 특징이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마지막에 한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교과서에다 필기를 잘 해놔야 선생님이 주는 학습지 정리가 쉽게 될 거예요. 정리 잘 해놓습니다.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노란색으로 바꿔서 할게요. 자, 개인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주고 개인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된다. 일단 공정하게 기회 보장. 일단은 이렇게 보장. 근데 만약에 잘못됐어. 그랬을 때는 그 불평등을 바로 잡아야 돼. 이게 롤즈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 공정하게 보장을 다 해줘라. 그리고 나서 잘못된 불평등은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롤즈의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 이 교과서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각자 자신의 선택한 행동을 이끌어갈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각자 인간들이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라고 밑에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사회 구성원들의 기회와 권리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들 사고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유주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정의관에서 한 게 문제점은 그냥 계속 이렇게 지나치게 자유만 강조하다 보면 당연히 이기주의에 빠진다고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죠. 이기주의가 만연해지면 사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겠죠. 그럼 사회가 돌아갈까요? 안 되겠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정리를 조금 하면, 자, 여러분도 요거 정리해 주세요. 자유주의 정의관에서는 장점은 일단 개인의 선택권이나 자율성이 보장되고 또 사익도 추구하는 것도 보장해주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 장점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나 권리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타인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라는 게 문제점이다. 정지해놓고 지금 필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사례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씁시다 하는 그 공유지, 땅을 다 같이 쓰자고 한 거야. 그 사례로 많이 나오는 게 소나 양 먹이는 목초지, 풀 뜯어먹는 것, 거기를 다 같이 쓰자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 양, 우리 소 더 많이 먹이려고 이기적인 이기심을 많이 발휘하겠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공유지는 어떻게 될까? 다 같이 쓰기로 아껴서 쓰자 했던 그 공유지는 결국은 못 쓰는 땅이 돼버릴 거예요. 그게 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 갈게요. 반대돼요. 자유주의랑 개인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랑 반대야. 무엇을 강조한다? 아이고. 공동체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게 공동체주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가 얘기하는 정의란 어떤 것인지가 요 우리 교과서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쭉 읽어보면 연대감이란 얘기가 나와요. 서로 우리가 속한 그 집단의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서로 책임감을 배우고 하면서 전체에다가 의무를 진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잘 조화될 때 그 전체의 이익을 공동선이라고 하는데 아까 위에서 얘기한 소속감이나 연대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공동선을 실현해 가는 것이 바로 정의야 라고 얘기하는 게 공동체주의에서 얘기하는 정의관입니다. 지금 여기는 공동선을 설명하려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길게 요 정도가 요만큼 설명한 거고 결론은 공동체주의에서 말하는 정의라 함은 요런 것들을 그것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현해 가는 것이 정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개인은 사회의 선행에서 존립할 수 없어. 공동체가 중요해. 공동체 역할이 중요해. 그리고 개인의 인격이나 도덕성 역시 그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의 전통 속에서 파악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얼굴 요분 맥킨타이어라고 나와 있죠. 맥킨타이어가 가장 많이 공동체주의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샌델, 왈저 또는 왈처라고 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공동체주의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공동체주의에서는 공정한 분배 기준을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 구성원이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런 이기주의, 정치적 무관심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까 그 개인주의 아니면 자유주의랑 조금 반대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지금 여기는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자유주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런데 공동체주의도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떻게 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될 수 있다. 이거는 누가 많이 비판하는 거겠어?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요건 헷갈리니까 요건 지우는 게 좋겠어요. 지금 방금 쓴 거는. 어쨌든 문제점이기도 하고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다시 말해서 공동체주의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정리를 할게요. 밑에 필기 보세요. 장점은 아까 자유주의에서 얘기한 개인들의 지나친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동체주의로는 해결이 가능해요. 개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무엇이? 공동체주의가. 근데 공동체주의의 문제점은 특정 집단의 이념이나 이익을, 그러니까 모두의 이익만을 계속 개인에게 강조하다 보면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면 개인 너는 없는 거야. 희생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해가 갑니까? 얘네 둘이가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가. 그래서 얘네 둘이를 지금 여기는 교과서만으로 안 돼요. 선생님이 필기해 준 것도 따로 있고 또 다시 만났을 때도 뭔가를 더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습장에다 한번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처럼 교과서 여백에다 정리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 다시 와야 다시 선생님이랑 만나서 수업할 때 학습지에다 정리가 제대로 될 겁니다. 여기를 선생님은 마칠 테니까 정지를 해서 못한 필기 부분을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